끼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자리 해주시고요. 인사 먼저 드리고, 네, 자,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네, 착석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언론사를 통해 처음 공개된 영화 프랑스 여자는 20년 전 배우의 꿈을 안고 프랑스 파리로 떠난 미라가 서울로 돌아와 옛 친구들과 재한 후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꿈과 현실이 교차하는 특별한 여행을 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6월 4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김희정 감독님부터 김호정, 김지영, 이화된 배우님 순으로 인사 말씀과 소감 한마디씩 듣고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켜져 있네. 예, 안녕하세요. 김희정입니다. 시나리오 쓰고 연출했고요. 제 네 번째 연편 영화고, 너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아름다운 여배우 3명과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라 역을 맡은 김호정입니다. 이렇게 이 시국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성심성의껏 잘 대답할 테니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은 역할의 김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코로나를 뚫고 달려와 주신 기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처음 다시 개봉하는 영화들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더 의미심장한 영화 되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아들입니다. 갑자기 떨리네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후에는 포토타임이 진행됩니다.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마이크는 소독 후에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전 소속 매체와 성함을 먼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질문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질문 있으신가요? 그럼 준비되는 동안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감독님, 설행 눈길을 걷다 이 4년 만의 작품인데요. 프랑스 여자를 만들게 된 계기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설행 눈길을 걷다에 김태훈 배우랑 박소담 배우, 최무정 배우 이렇게 해서 2016년도에 개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만든 영화인데, 사실은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필모그래피나 이런 걸 통해서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제가 폴란드에서 7년 동안 유학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영화에 나오는 그 나룻배를 젓는 그 물랑 예술가의 집이라는 곳, 그곳에서 청포도사탕 시나리오를 썼어요. 제 두 번째 영화.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를 썼던 레지던스가 있었던 곳이고, 이래서 좀 외국 경험이 많아서 그 시절에 만났던 그 한국 여성들, 특히 그러니까 외국에 사는 한국인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특히나 한국 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만나보면 참 되게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그런 어떤 상태에 있는 분들이라서, 어쨌든 자기 나라를 떠나서 산다는 것은 녹록지가 않고, 그러나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살기에는 또 너무나 그 나라화가 되어 있고, 그런 어떤 사이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을 보면서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을 느꼈어가지고, 언젠가 한번 내가 이 얘기를 꼭 해봐야겠다, 이 여성들의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것이 이렇게 영화로 완성됐습니다. 뭔가 되게 감개무량해요. 왜냐하면 설행 눈길을 걷다 인터뷰 때, 그때 이런 시사회 때 다음 영화는 프랑스 여자라는 걸 쓴다,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져서 또 기자분들과 만나게 돼서 너무 기분이 묘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첫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마이데일리 이혜인 기자인데요. 김호정 배우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어쨌든 미라 캐릭터가 시공간에 계속 넘나들고 좀 판타지스러운 게 좀 섞여 있는데, 이거 연기하는 과정에서 좀 혼란스러운 건 없으셨는지, 또
잘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집중하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죄송한데 손만 좀 들어주시겠어요? 어디 계신지 몰라서. 저기 계시네요. 네. 시공간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연기하는 건 힘든 것보다도 원래 시나리오를 제가 읽었을 때 굉장히 강렬했고 그리고 굉장히 섬세한 시나리오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한번 훅 읽고 고민할 여지 없이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 작품이 연극 배우 꿈을 안고 20대 때 이제 유학을 준비해서 떠났는데 20년 후에 그거 연극 배우가 성공을 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통역사를 하고 인생의 여러 경험을 가진 후에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여행을 하는 그런 완전한 경계인 어디 사회에 속하지도 않는 그런 경계인 그리고 또 많은 생각을 가진 그런 인물인데 제가 마침 이 시나리오를 제안받았을 때 이제 저도 나이가 반백살이 이제 된 것 같고 앞으로 제가 어떤 배우가 돼야 될까 어떤 연기를 해야 될까 하고 한참 이제 고민하던 중에 이 시나리오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열정적이고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너무 커서 그냥 저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부분 그렇게 하고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연기를. 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리아헬럴대 최지영 기자입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네, 저 일단 감독님께 질문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제목 프랑스 여자를 결정하시게 된 이유랑 또 김호정 배우님 캐스팅하시게 된 계기 그리고 저 김주영 배우님께도 질문이 있습니다. 영화에 출연하시게 된 계기가 있는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감독님과 사실은 감독님의 첫 장편인 13살 수화 때 약간 인연이 닿을 뻔했는데 안타깝게 무산이 되고 제가 굉장히 감독님 영화를 계속 좋아했어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사석에서 영화를 보는 어떤 자리에서 만나 뵙고 그때 저의 고민을 막 토로하고 감독님과 말씀을 나누다가 헤어졌는데 감독님께서 이 작품을 이제 만들려고 하실 때 영훈 캐릭터에 제가 걸맞다고 생각을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그때 연락이 오셨는데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작품 안에 영훈은 감독님의 모습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저를 감독님과 가장 비슷한 배우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저도 감독님과 굉장히 맞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작품을 굉장히 편안하게 즐겁게 연기했던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 제가 기억을 다 할지 모르겠네요. 첫 번째 프랑스 여자라는 제목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생각하면 그냥 제목이 좀 이렇게 딱 13살 수아 나왔었던 것 같고 청포도 사탕 나왔었던 것 같고 설행이라는 제목이 그냥 그 생각이 이렇게 완성이 될 때쯤에 제목이 좀 흐르는 편인 것 같아요. 오는 편인데 프랑스 여자는 이제 영화를 보셨으니까 이 상당히 이제 국적은 프랑스 여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프랑스 여자인데 만약에 미라가 어디 이런 재난 상황에서 발견되면 그 사람의 국적은 프랑스 여자로 나올 것이거든요.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쓸 때. 그래서 프랑스 여자라는 제목이었고 사실 이제 좀 다른 얘기로는 프랑스 중위의 여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카렐 라이츠 감독의 78년인가 80년도에 메릴 스트립이랑 제레미 아이언스가 나오는 굉장히 멋진 영화가 있는데 그 안에서 메릴 스트립의 그 방파제에서 뒤를 돌아보는 그 눈부신 얼굴이 제가 생각하는 그런 프랑스 여자의 느낌?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이랑 이거 프랑스 중에 여자 얘기하니까 그거 너무 옛날 영화를 왜 얘기하고 있냐고 이렇게 이미 많이 잊혀졌더라고요. 근데
워낙에 존 파울즈 소설로 유명하고 프랑스주의 여자는 그래서 좀 좋아하는 것이라서 뭐 이게 딱 그래서라기보다는 그것이 섞여서 결국은 제목으로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이 뭐셨죠, 근데? 김호정 배우님. 캐스팅 아유 네. 없어요. 김호정밖에는. 이 역할이 사실 호정 씨는 연극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해석력이 너무나 좋은 배우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연극을 해왔던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여러 감독들이랑 얘기해봐도 프랑스 여자 같잖아 뭐 이런 얘기 해요. 호정 씨 얘기를 하면. 그리고 사실 호정 씨는 독일에 잠깐 뭐 이렇게 그런 거지 프랑스에 있었던 적은 없는데 심지어는 프랑스에 있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봉준호 감독이 착각해서 프랑스에 있지 않았어? 부러워하지 않아요? 호정 씨? 뭐 이렇게 말해가지고 재밌었는데 그런 이미지를 이미 많이 갖고 있는 배우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냥 이건 호정 씨밖에 없지 않은가 이 역할은 그런 생각으로 캐스팅을 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뉴데일리 조광현 기자입니다. 여배우 세 분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번 영화를 통해서 연기 호흡을 처음으로 맞추신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일단 연기를 하시면서 각자의 뭐 장점 뭐 이런 점에 놀랐다 뭐 그런 점을 좀 포인트를 찍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선배님들과 연기한 건 처음이었고요. 네,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되게 좋았던 점은 너무 많고 좀 무서웠던 점은 긴장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긴장했는데 근데 오히려 현장에서는 슛 들어가면은 저를 정말 지연아로 봐주시고 슛 들어가면 저를 그냥 혜란으로 봐주시고 되게 친한 사이잖아요.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됐던 것 같아요. 선배님들께서 그냥 저를 그렇게 대해주시니까 저도 그 역할에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물론 이 작품에서 이 두 분이랑 호흡을 처음 맞춰보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김민정 감독님께서 얘기하신 것 같이 정말 프랑스 여자잖아요. 김호정 선배님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약간 캐스팅 제일 뭐 호정 언니 아니었어도 했을 수도 있지만 프랑스 여자가 김호정이다라는 걸 듣고 제가 그냥 단박에 예전부터 같이 꼭 한 번 연기를 해보고 싶었다는 선배님이셨고 그래서 작품을 같이 해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진짜로. 뭘 쳐다봐. 언니가 시킨 거 아니고 제가 진짜. 그리고 아벨은 제가 이 작품에서 처음 만든 정말 날 것 같은 그 생생함이 있어서 저희가 어떤 씬을 이렇게 같이 원테이크로 한 씬을 정말 긴 씬을 거의 10분? 5분 정도 되는 거를 이렇게 원테이크로 간 게 있는데 그 씬 찍는데 너무 호흡이 잘 맞아서 정말 저희도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놀랬던 것 같아요. 근데 재밌었어요, 굉장히 그만큼. 저도 사실 이 프랑스 여자에는 많은 배우들이 출연하는데요. 뭐 너무 연기들을 잘하는 배우들이 있어요. 김영민 배우, 백수장 배우, 뭐 송영규 씨 도와주시고 또 많은 배우분들이 되게 호흡이 잘 맞았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저희가 많은 큰 상업 영화가 아닌 영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을 또 빨리 촘촘하게 준비를 해서 빨리 찍어야 되는데 뭐 무리 없이 너무 촬영 그 순간에 너무 즐겁게 잘 찍었던 것 같고 뭐 다만 여기 이 배우들은 워낙 김지영 배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기나 본 모습이나 너무 똑같아요. 너무 화통하고 너무 현장 분위기를 좋게 해서 너무 즐거웠던 것 같고 류아벨 배우 마찬가지로 되게 파워풀한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배우라서 뭐 저희들이 뭐 특별히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는 것보다 호흡이 참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또 그 외의 배우들 뭐 여기 또 프랑스 남자 배우 알렉산드로라는 배우가 나왔는데 그 배우조차도 한국에 미리 촬영을 하기 전에 꽤 오래전부터 오셔서
그 불어랑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되게 소소하게 뭐 큰 무리 없이 그렇게 잘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스포츠영재 양지원 기자인데요. 그 새 배우분들께 공통 질문 드릴게요. 그 방금 감독님이랑 그 호흡 맞추신 소감이 궁금하고 또 영화가 좀 독특한 구조를 띠고 있는데 이 영화만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김희정 감독님과의 작업도 저도 또 처음이었습니다. 되게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말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약간 되게 정확하게 올곧은 길을 가는데 여러 가지 방향을 좀 열어주셔서 되게 배우가 그 안에서 되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부분이 현장에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커피 타임을 가질 수 있는 그렇게 친근한 모습으로 와주셔가지고 저한테 너무너무 큰 도움이 돼서 영화도 그런 마음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프랑스 여자는 제가 이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는 어떤 꿈이라는 게 어떤 날 꿈을 꾸잖아요. 그럼 그 꿈을 설명하려면 너무너무 오랜 시간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뭐 그림을 그리든 글을 쓰든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 꿈속이 10분? 20분? 30분 자기는 사실 느끼지 못하잖아요. 근데 되게 엄청난 서사들이 막 지나가고 너무나 있었던 사람인지 없었던 사람인지 모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실인가 진짜인가에 대한 약간 혼란스러움도 가끔 느끼고요. 그런 부분을 만약에 영화로 만든다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되게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그 안에서 나는 어떤 포지션에 놓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관객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되게 그런 것에 대해서 도전을 해보고 싶었고 너무 감사하게도 좋은 선배님들과 감독님이 계셔가지고 네, 더 제 생각보다 더 신비로운 작업이었다 할까요? 네,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김희정 감독님은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엽렵하고 꼼꼼하신 분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사실 뭐 털털하고 성격 좋고 약간 영혼이 같은 그런 느낌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작업을 미리 많이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물론 촬영 일수가 적기도 하지만 그 촬영을 하기 이전에 배우들과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배우들에게 편하게 이 작품 안으로 들어설 수 있게끔 그 길을 다 열어주시는 분이셔서 작품을 할 때는 오히려 굉장히 편했던 것 같아요. 배우들이 작품에 들어가서 처음에 촬영할 때 굉장히 좀 긴장하거든요, 사실. 배우들도 몇십 년을 해도 저도 아직도 너무 긴장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냥 영혼이를 살 수 있게끔 해주셨던 것 같아서 그게 저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되게 편하게 작품을 할 수 있었고요. 저는 아직도 사실 이 작품에 대해서 그렇게 100% 제가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볼 때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어떤 그 순간순간들이 있어서 늘 작품을 다시 볼 때마다 새로운데 아직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사람이 그런 거잖아요.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 있고 어떤 것은 어떤 기억은 왜곡하고 싶거나 아니면 그 순간을 멈춰버리고 싶거나 뭐 그런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모든 순간들이 삶에 대한 애착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작품을 찍으면서 계속 내내 해왔던 생각이었어요. 먼저 김희정 감독님의 작품 그 전 작품들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설행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작품에서도 그 현실과 그 다음에 그 환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장면들을 또 너무 그때 잘 찍으셔서 사실 이 시나리오를 갖고 굉장히 믿음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시나리오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 읽는 중간에는 좀 갸우뚱했지만 맨 마지막까지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떤 죽음, 생과 사의 경계에서 사람들이 이런 소소한 생각을 한다는 게 사실 전 좀 충격이었어요. 예, 그게 너무 놀랍고 거기에 비롯된 그리고 그 표현된 것들이 너무 섬세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독특했고 이미 시나리오가 마치 쓰여져서 영화로 된 게 아니라 영화로 다 찍고 나서 정리한 것 같은 그렇게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섬세했어요. 그래서 그거의 가장 큰 매력? 예. 그리고 이 영화의 어떤 많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 현실과 그 다음에 또 상상의 세계, 뭐 여러 세계를 과거와 또 현재를 넘나드는데 사실 그 하는 이야기들이 관한 그 내용은 굉장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생각? 뭐 이렇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원 정유진 기자입니다. 저 일단 김호정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프랑스에서 오래 살았던 그런 캐릭터를 연기하셨는데, 네, 이쪽입니다. 네, 프랑스에서 오래 산 그런 캐릭터를 연기하셨는데 프랑스어 연기뿐만 아니라 뭔가 그런 오래 살았던 느낌을 연기하시기가 어땠을까? 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하시면서 이 캐릭터를 준비하셨을까 이런 게 좀 궁금했는데 네, 그 부분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또 임권택 감독님이나 봉준호 감독님이나 되게 작가주의적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좀 작품성으로 많이 알려지신 분들과 작업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배우님을 찾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감독님은 이제 영화에서 세월호 뭐 그 분향소에 가는 언급하는 내용도 있었고 파리 테러가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 소재로 사용하셔서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왜냐면 질문을 또 잊어버려가지고 제가 금방 잘 잊어먹어가지고 나이를 먹을수록 더해지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세월호는 사실 이 영화가 지금 여러분 2020년도에 개봉을 하지만 이 영화의 진행 시간은 2015년도예요. 그러니까 세월호가 작년에 있었던 사건일 때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몇 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작년에 실제로 제가 영화인 텐트에서 잠을 잤었고 거기서 하루 이렇게 저희가 돌아가면서 단식 농성 릴레이 동조 단식을 했었어요. 하루씩 영화인들이 다 돌아가면서 그때 했던 경험이 들어간 것이고 사실은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이 재난 시대에서 현대 지금 코로나로 여러분이 다 마스크를 하시고 이렇게 저희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모습이 지금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이거든요. 굉장히 미래적이고 굉장히 놀라워요. 이 풍경과 이 분위기가 이전에 제가 했던 기자 시사회랑 또 굉장히 다르구나라는 걸 지금 몸소 체험하고 있고 제가 드는 생각은 우린 정말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구나. 우린 운이 좋아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한국에 있었다면 미라가 그런 생각을 했겠죠. 나는 저 세월호 텐트에 가서 분명히 추모를 하고 나는 그랬을 거야. 그런데 나는 파리에 있어서 못 가는데 나는 저 자리에 꼭 있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파리 테러가 나고 이건 스포니까 여러분 그 기사를 쓰실 때는 이 엔딩 부분은 안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까지 같이 쓰시면 좀 영화를 볼 때 기생충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많은 그 뒷부분은 어떻게 잘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신이 추모를 하고 싶었는데 자신이 추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요새 이제 대학 특강들을 갈 때 재난 시대의 감수성 찾기라는 특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시대에 계속 살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기자 시사회를 할 거고 우리는 이렇게 만날 거예요, 계속.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걸 잘 살아내고 견뎌낼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세월호는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특히나 외국에 사는 한국인들은 한국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심하게 동조하거든요. 그리고 심하게 인을 한단 말이죠. 내가 저기 있었으면 나는 저 집회에 나갔을 거야. 나는 저기 앞까지 갔을 거야. 막 이런 생각들을 훨씬 많이 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이곳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 이런 재난 시대에서는 또 추모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아이러니 같은 것을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2018년도 여름에 촬영을 했고 작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오픈을 했는데 이 2년 동안의 세월 동안 코로나라는 게 오면서 또 이렇게 너무나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더 깊숙이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이 재난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떤 만남을 해야 할까? 그런 생각들을 좀 무겁게 하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하는 이야기였고 영화는 사회와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사회에 벌어진 모든 것들을 흡수하는 것인데 그것이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이 방식이 아니라 우리 삶에 어떻게 녹아들어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좀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성포도사탕 때는 성수대 교육 얘기를 그때 들어갔던 것처럼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은 좀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뭐 이렇게 어떤 소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 이 세월호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계속 있는 것이고 그런 재난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대답이 되셨나요? 네. 네, 미라라는 인물을 만들기 앞서서 그 감독님이 처음에 제게 시나리오를 주셨을 때 만나서 제가 굉장히 겁을 냈어요. 왜냐면 뭐 연극하는 거는 제가 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아는 것만큼 표현하거든요, 배우는. 근데 뭐 불어도 그렇고 또 거기서 연극 배우가 안 돼서 통역가를 한다라는 거가 굉장히 큰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그 반년 전부터 감독님께 시나리오를 받고 그리고 뭐 불어를 배우고 간단한 대사 위주로 해서 프랑스 선생님 또 감독님 영화사에서 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프랑스에서 이 작품 미라의 모델이 있어요. 그분도 만나 뵙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일 무엇보다도 제가 옛날에 꽤 오래전에 교포 역할을 한 적이 있어요. 독일 교포를. 그때 그 독일말로 전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원래는 다른 나라 교포였는데 제가 독일 교포를 좀 바꿔달라고 왜냐면 주변에 독일 친구들이 있어서 그 말하는 뉘앙스라든가 그 행동하는 그 미묘한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해서 굉장히 불안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사실 불어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가장 힘들었던 게 이번 촬영에서 제가 프랑스 여자 촬영하면 제일 힘들었던 게 불어로 이제 감정 장면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재작년에 제일 더웠을 때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40도일 때. 그때 저희 그 첫 장면 그 카페에 앉아서 그 옷 폴라 입고 그 장면을 찍었는데 그냥 기억이 안 나는 정도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 장면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불어 선생님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저의 상대 배우가 굉장히 저랑 훈련을 많이 해서 막상 현장에서는 그래도 그냥 잘 넘어갔는데 지금도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요. 사실은.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윤건태 감독님이나 김희정 감독님이나 여러 작가 중에 감독님들이 저를 선택을 왜 할까 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연기를 시작한 지 꽤 됐는데 아직 낯설은 배우예요. 이게 뭐냐면 무대에서 공연을 주로 많이 하고 그 극장에서 제 작품을 보시고 감독님들이 저랑 같이 작업을 하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영화들, 작가직 감독님들 작품들을 꽤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감독님들이 저를 왜 선택을 하실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 낯설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작품에 너무 이렇게
다 알려진 배우들이 아무래도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뭔가 낯설은 게 그런 배우가 필요할 때 저를 찾아주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선택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맞을 것 같아요, 그게.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컬뉴스 최영주라고 합니다. 저는 그 배우 류아벨 씨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 1인 2역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그러니까 사람인 듯 그런 아닌 듯한 연기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연기하실 때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캐릭터에 어떻게 접근을 해나가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는 이게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다, 실제다, 환상이다라는 어떤 생각을 처음에 읽을 때는 되게 많이 했는데 연기할 때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관계에서 오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혜란이는 뭐 영은이랑 되게 오랫동안 아주 끈끈한 사이이자 베스트 프렌드다. 그리고 미라랑은 뭔가 그런 또 다른 게 있고 또 다른 남자친구랑은 또 다른 게 있고 그런 어떤 관계적으로 접근을 했고 그게 더 어울린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현아 같은 부분은 네 다른 역할이고 이제 현재 사는 여배우는 네 현재 사는 여배우도 그렇게 접근했던 것 같아요. 나는 모르는 사람들이 내 공연을 오늘 보러 와줬고 하지만 나는 오늘 나의 연출님을 만나서 오늘 지금 연출은 아니지만 그런 연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근데 또 거기다 영화 감독님을 만났고 오늘 나의 공연을 받고 이런 어떤 관계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리듬이나 호흡에 좀 더 중점을 뒀던 것 같고 약간 조금 다른 특별한 게 있다면 그 환상인지 실제인지 모르는 씬에서는 다리가 안 나와요. 이 캐릭터가 그쵸 감독님? 그래서 약간 스무스하게 걸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날아다니는지 걸어다니는지 모르겠고 네, 그 정도.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BNT뉴스의 김영재 기자라고 하고요. 저 감독님한테 질문 2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김지영 배우님도 아직 나는 이 영화가 해석이 아직 안 됐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류아벨 배우님도 이제 환상인지 실제인지 모르는 씬이 있다 하셨는데 저도 관객으로서 영화를 보면서 좀 뭔가 카운트를 해봐야겠다 환상이 나올 씬마다 했는데 보다가 포기했어요. 뭔가 이제 좀 더 복잡해지니까 이 관객으로서 영화를 보면서 좀 영화 전체적으로 다 좀 막 공부하듯이 막 씬마다 어떤 의미가 있고 그런 해석을 하면서 봤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그냥 이 영화를 가슴으로 좀 환상인지 모르지만 그냥 가슴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는지 그런 관전 포인트랄까 어떻게 영화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한번 말씀 부탁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설행 그 원시 때 뭔가 다음 작품 프랑스 여자 준비한다고 말씀드려서 좀 감개무량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번에도 좀 차기작을 준비하고 계셔서 한 번 더 언급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니 저는 이 영화가 제 영화들 중에 되게 굉장히 재밌는 축에 속하는 영화가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아니, 제 영화 죄송한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말. 근데 제 영화 이전 영화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예, 앞에 2번째 줄에 이제 좀 더 재밌지 않던가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네? 못 보셨다고? 아니 그러니까 재밌다고 소문내주세요. 이게 어렵게 막 공부해야 되는 영화는 절대 아니고요. 사실 꿈이라고 생각하시면 똑같을 것 같아요. 저희는 꿈에서 우리가 꿈을 꾸면은 그렇지 않나요? 나는 내 나이인데 그 옛날 애들은 다 옛날 모습이고 돌아오면은 또 뭐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꿈이라는 곳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이고 저는 좀 이 영화가 한국에 있는 그 영화제들에 되게 많이 초청이 되었는데 그때 관객분들, 기자분들 아니고 그 관객분들이 훨씬
재미있게 접근을 하시고 되게 재미있게 반응을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주 재밌는 영화다라고 밀고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끝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저 여자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라는 반응이 많은데 그게 재밌는 어떤 요인이잖아요. 끝에 아 그렇구나 라고 되는 것이고 그래서 뭐 전혀 뭐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느껴지는 대로 보시는 영화가 아닐까. 그래서 저희 배우분들도 보실 때마다 그 느낌이 다 달라서 해석이 안 된다고 하신 거지 뭐 이렇게 진짜 답을 찾으려는 영화가 아니거든요. 느껴지신 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설행 눈길을 걷다 때 프랑스 여자 얘기했듯이 항상 그 다음 저는 서클이 한 3, 4년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여러분과 또 한 4년 후에 뵐 텐데 또 그때도 이 자리에 같은 분들이 계실지는 또 모르겠고 많이 또 계셨으면 좋겠고 다음 영화는 사실 제가 지금 조선대 문예창작과 교수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수로 하면서 만든 첫 번째 영화이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직업이 한 번도 없다가 이렇게 직업이 생겨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단편 소설을 원작으로 영화를 만들 계획도 하나 있고요. 하나는 저희 세대가 새로운 지금의 세대에게 굉장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우리가 물려주는 것들이 참 안타까운 것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10대의 아이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도 시나리오를 쓰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2가지의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규정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닌 프랑스 여자. 추가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기자님들? 예, 없으시면 기자 간담회를 마치고 포토타임을 진행할 텐데요. 포토타임 진행되는 동안 감독님과 배우님들은 무대 왼쪽으로 나가서 잠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포토타임은 감독 컷, 배우 단체 컷, 배우 감독 단체 컷으로 진행됩니다.